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직무 프로세스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단계씩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쉽고 정확하게 다회용기 세척 사업 직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의 직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 직무는 배송 및 회수, 세척, 소독 살균 및 오염도 검사, 그리고 검수 및 포장의 직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송 및 회수 단계에서는 거래처별로 다회용기의 배송 수량을 확인 및 검수하여 배송과 회수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배송 및 회수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회수된 다회용기를 세척해야 하는데요. 애벌 세척, 초음파 세척 또는 와류 세척, 고온 고압 세척을 거칩니다. 그리고 소독 및 살균과 ATP 오염도 검사를 한 뒤 검수 및 포장을 하는데요. 포장 전에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고 배송 리스트를 확인한 뒤 거래처별 식기를 확인하여 배차 및 배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 직무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에서 다회용기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 단계가 바로 세척과 소독 살균 및 오염도 검사, 그리고 검수 및 포장 단계인데요. 다회용기의 세척 프로세스는 6단계, 즉 애벌 세척, 초음파 와류 세척, 고온 고압 세척, 건조 및 소독, ATP 오염 검사, 그리고 검수 및 포장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차 세척으로서 세제를 활용하여 불림과 애벌 세척을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2차 세척으로 초음파 혹은 와류 세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자동 세척기를 활용하여 고온 고압 세척을 하게 되고 4단계에서는 세척된 식기를 건조 및 소독합니다. 이후 5단계에서는 ATP 기기를 활용하여 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유관 검수 및 맞춤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업무를 하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기 재질별 세척기의 온도와 소독고의 온도 및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 세척기 온도는 80에서 90도, 소독고 온도 및 시간은 80도 이상, 60분 이상을 권장하며 폴리프로필렌과 멜라민의 경우 세척기 온도는 50에서 90도, 소독고 온도 및 시간은 50에서 60도, 20분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만 현재 보시고 있는 표는 평균적인 설정 기준으로 취급하는 식기의 재질과 두께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기를 취급할 때는 온도 및 시간의 변화를 주며 여러 차례 시범 운행하여 용기의 변형이 오지 않는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회용기 세척 사업의 세부 직무별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려는데요. 앞에서 확인했던 세척 프로세스 6단계. 기억하시죠? 애벌 세척, 초음파 와류 세척, 고온 고압 세척, 건조 및 소독, ATP 오염 검사, 그리고 검수 및 포장의 6단계에서 준비 단계를 추가한 다회용기 세척 사업 세부 직무별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아침에 출근한 뒤 출근 대장을 작성합니다. 출근 대장을 작성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 준비를 해야겠죠. 불필요한 개인 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근무복 보관함에서 근무복, 위생장갑, 위생모, 작업화 등을 꺼내어 개인 위생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는데요. 이때 머리가 긴 경우에는 머리끈이나 머리망울을 착용한 뒤 위생모를 써주셔야 합니다. 근무복을 착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팁! 올바른 위생복장 가이드 및
손 씻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근무자는 두 발과 손톱 등의 개인 위생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사용하는 위생복, 위생 마스크, 장갑 등은 청결하게 보관 관리해야 하며 위생복을 외출복과 구분하여 착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지나친 화장과 향수, 인조 속눈썹 등의 부착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코까지 덮어야 합니다. 또한 머리는 매일 감고 긴 머리는 묶어야 하며 모자는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하되 망사 모자는 피해야 합니다. 한편 앞치마와 장갑은 세척 및 소독 후 건조하여 착용해야 하며 착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신발은 신고 벗기 편리하고 미끄럽지 않은 모양과 재질을 선택하되 외부용 신발과 구분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매일 세척 후 건조하여 착용하되 외출복과 구분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고 토시는 매일 세척 후 건조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의는 몸에 여유가 있는 복장으로 매일 세척 건조 후 착용하되 외출복과 구분하여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올바른 손 씻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손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머리나 몸을 만진 후 쓰레기나 청소도구를 만진 경우 화장실을 다녀온 후 코를 풀거나 재채기, 기침을 한 후에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누가 손에 있다 생각하고 함께 해볼까요?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에 순서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다들 잘 기억하셨다가 손을 씻을 때 꼭 따라해주세요. 근무복을 착용하고 손을 씻었다면 오늘 진행될 업무를 파악해야겠죠? 배송지, 배송시간, 입고 예정 식기 수량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척장 및 기기 장비의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 세척장 및 기기 장비를 점검할 때는 정상 동작 여부, 온도 설정 상태, 기기 위생 상태, 그리고 사업장 위생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요. 기기 장비의 안전 및 사업장 점검을 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났고 이제 1차 세척인 애벌 세척 단계입니다. 먼저 담금 세정대에 따뜻한 물을 채우는데요. 50에서 60도의 물 온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담금 세정대에 50에서 60도의 따뜻한 물을 채웠다면 애벌 담금 세척제를 물에 풀어준 뒤 세제가 풀린 물에 세척에 필요한 식기를 투입하고 15에서 30분간 불려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업 노하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식판 등 아동이 사용하는 식기를 취급할 경우에는 일종 세제인 과일 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을 진행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면 고객의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참고로 세척제는 1종 과일 채소용, 2종 식품용 기구 용기용, 3종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으로 구분되는데요. 1종은 2, 3종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2종을 3종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이후 불려진 식기를 수세미로 문질러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1차 세척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수세미의 거친 부분으로 문지르게 되면 다회용기에 흠집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드러운 부분으로 문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용기를 취급할 때는 수세미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문질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불려진 식기를 수세미로 문질렀다면 물에 헹굼하여 1차 세척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애벌 세척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세척제의 사용입니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하기 전에 애벌 세척 용도로 적절하지 않은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식기 세척기로 계면활성제가 유입되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거나 불완전한 세척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세제 농도는 없으나 식기세척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처리 작업을 거치는 만큼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세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기세척기의 알칼리 세제 농도를 파악한 뒤 적정 농도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세척제는 산도에 따라 강산성, 약산성, 중성, 약알칼리성, 그리고 강알칼리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성 세제는 표면의 가벼운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며 알칼리성 세제는 주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유기체로 인한 오염물 및 찌든 때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산성 세제는 석회질이나 물때, 무기질 찌꺼기인 식기세척기, 변기, 녹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오염된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세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척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세제에 부착된 사용 기준 및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적절한 양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세제를 많이 투입한다고 세척 효과가 좋아지지 않으며 세제 사용량을 아끼기 위해 세척제를 적게 사용할 경우 세제 사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제를 다른 제품과 절대 섞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기세척제, 살균 소독제 등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적합한 용기에 담아 밀폐 보관해야 하는데요. 별도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 시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세척제나 헹굼 보조제 등은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식약처의 위생용품 관리법을 따르며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를 구비해야 하는 필수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장 사무실 등 직원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 곳에 비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MSDS란 무엇일까요? MSDS란 취급자가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 정보를 인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이상 씻고 만약에 세제를 마셨다면 입 안을 물로 헹구고 물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절대 마시지 않은 채로 해당 세제의 MSDS를 가지고 즉시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아시겠죠? 자, 이렇게 1차 세척인 애벌 세척이 끝났고 이제 2차 세척인 초음파 와류 세척 단계입니다. 먼저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인데요. 초음파 세척기에 온수를 채우고 초음파 세척용 세제를 적당량 투입하는데요. 이때 물이 없거나 기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선까지 물이 차오르기 전에 기계를 가동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세척, 즉 애벌 세척이 완료된 식기를 초음파 세척기에 투입한 뒤 초음파 세척기의 전원을 켜고 세제를 풀어주고 소음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버블 기능을 켜서 약 10에서 20분간 2차 세척을 진행하는데요. 초음파 세척 과정에서 물에 이물질이 많이 떨어져 탁해지는 경우 물을 다시 채워 진행하되 물 사용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음파 세척기는 많은 식기를 넣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초음파를 이용한 방식상 초음파를 전달해줄 매개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척물의 양이 많을수록 효율이 뛰어납니다. 한편 초음파 세척기 세제를 꼭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온 고압 세척인 3차 세척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 세척용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초음파 세척으로 세척 단계를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세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와류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입니다. 전원을 켜고 물을 채우는데요. 온수 사용 시에는 히터 버튼을 눌러 예열을 합니다. 이때 물이 없거나
기기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선까지 물이 차오르기 전에 기계를 가동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도와 세척 시간을 선택하고 1차 세척이 완료된 식기를 투입하여 2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초음파 세척기와 와류 세척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차 세척은 초음파 세척기 혹은 와류 세척기를 이용하는데 예산, 사업장 환경, 주로 세척하는 식기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초음파 세척기는 주파수가 높은 초음파를 물속에서 발생시켜 물 분자의 진동으로 이물질을 분해하여 떨어뜨리는 세척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떨어지는 살균 및 기름 제거에 효과적이며 미세한 틈까지 단시간에 세척이 가능하여 높은 고객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와류 세척기와 비교했을 때 금액이 비싸고 초음파 진동 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초음파 세척기는 식판, 다회용 컵 및 뚜껑 등 틈이 있거나 복잡한 형태의 다회용기의 세척 시 적합합니다. 반면 와류 세척기는 노즐과 펌프로 와류를 일으켜 수압으로 식기류를 세척하는 방식으로 분출되는 물의 압력을 최대한 높여 이물질을 씻는 방식인데요. 통돌이 세탁기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와류 세척기는 초음파 세척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강한 수압을 통해 눌러붙은 이물질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물, 전기 사용량이 많고 식기 모양에 따라 세척력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국그릇이나 밥그릇 등 면적이 넓고 틈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때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2차 세척인 초음파 와류 세척이 끝났고 이제 3차 세척인 고온 고압 세척 단계입니다. 먼저 전원을 켠 후 수조 탱크에 물을 채워주는데요. 수조 탱크에 물이 차는 시간을 고려하여 작업 전 사전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설정하고 준비 버튼을 눌러 예열하는데요. 이때 세척하는 식기에 따라 적정 온도를 설정하며 고온에서 변형이 오는 식기의 경우에는 50에서 60도로 온도를 낮추어 진행합니다. 여기서 기기의 온도를 80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종 헹굼 시 사용되는 물은 7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의 온도를 그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헹굼물을 7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인데요. 단, 헹굼 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기물은 변형되지 않는 온도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기의 온도를 80도 이상으로 설정하되 새롭게 취급하는 다회용기의 경우에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적정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예열을 했다면 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데 일정 간격 식기를 이격시켜 투입하는 것이 세척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 식기를 일정 간격 이격시켜 투입합니다. 밥그릇이나 국그릇과 같은 식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일정 간격 이격시켜 투입하면 되겠죠. 이후 세척 후 배출되는 식기를 수거하며 눈으로 검수하고 이상이 없는 식기는 소독고로 옮기는데요. 이물질을 발견된 식기는 따로 분리하여 1단계 세척 과정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업 노하우. 연수기, 즉 순수물 제조 장치를 통해 정제수를 사용하면 물자국이 생기지 않아 검수 단계의 불량률을 줄이는 데 용이하니 이를 영업에 활용하면 고객의 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죠. 한편 기계를 장시간 가동할 경우 보일러 탱크에 온수가 사용되면서 새로운 물이 유입되어 점차 온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추운 겨울철 혹은 장기간 기계를 가동한 경우에는 일정 시간 작업을 멈추고 온도가 설정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3차 세척인 고온 고압 세척이 끝났고 이제 건조 및 소독 단계입니다. 먼저 소독고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스테인레스 스틸은 80도 이상, 플라스틱 등은 50에서 60도로 하되 식기별로 변형이 오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독고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했다면 세척이 완료된 식기를 소독고에 넣어 건조 및 소독을 진행합니다.
이후 건조가 완료된 식기는 검수실로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만약 컨베이어 건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이라면 고온 고압 세척 이후 컨베이어 건조기로 세척된 식기를 투입하여 건조 및 소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담당자의 팁! 고온 소독기의 경우 열풍이 나오는 벽면에 붙은 첫 열, 즉 벽면에 가장 가까운 용기가 고온으로 변형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미 변형이 온, 즉 사용하지 않는 용기를 열풍이 나오는 첫열에 두고 새롭게 소독이 필요한 용기들을 넣으니 열로 인한 변형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편 많은 분들이 전기 소독구와 UV 소독실을 구분하지 못하시는데요. 전기 소독구와 UV 소독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전기 소독구는 고온의 열풍을 통해 식기를 건조, 소독하는 방식인데요. 공간 활용도가 높고 소독구별로 다르게 온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고온의 열풍으로 인해 식기에 변형이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UV 소독실은 자외선으로 건조, 소독하는 방식으로 살균 효과가 탁월한데요. 전기요금이 적고 동일한 용기를 취급할 경우 효율적이며 식기에 변형이 올 확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폐쇄 공간이 필요하여 식기별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 및 소독이 끝났고 이제 ATP 오염 검사 단계입니다. ATP 오염 검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깨끗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기기의 전원을 켜고 세척이 완료된 식기에 샘플을 수압하여 채취한 뒤 시약을 잘 섞은 후 테스터기에 주입합니다. 이후 측정 결과 데이터는 수기나 컴퓨터 등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면 되는데요. ATP 검사의 적정 수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300RLU 이하, 일반 접시 및 그릇은 200RLU 이하, 플라스틱 컵은 300RLU 이하, 그리고 수저, 포크, 젓가락은 100RLU 이하인데요. ATP 검사 결과 적정 수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다른 용기로 추가 샘플링을 진행하며 추가 샘플링에도 적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 해당 차수에 진행된 모든 식기를 재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측정 결과는 정기적으로 거래처에 발송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업 노하우. ATP 검사는 적정 주기를 설정하여 진행하고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거래처에 발송하여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ATP 오염 검사가 끝났고 이제 검수 및 포장 단계입니다. 포장 전에 꼼꼼하게 세척 및 건조 상태를 확인해 주는데요. 특히 이물질, 물자국 등에 유의합니다. 그리고 거래처별 식기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 박스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포장을 진행합니다. 이후 고객 요청에 의한 경우 진공 포장을 진행하는데요. 사업의 환경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진공 포장은 최소화를 권장합니다. 배송 박스는 거래처명을 표기하여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는데 배송 전 박스는 바닥에서 이격해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배송 차량에 적재하여 거래처로 배송 준비를 완료합니다. 여기서 잠깐 검수 및 포장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배송 박스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을 진행하고 완전 건조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깨끗하게 세척된 식기가 배송 박스 안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진공 포장을 하지 않는 경우 배송 박스의 청결은 매우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세척과 검수 업무는 교차 오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하게 분리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인원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같은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세척 단계에서 사용한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후에 깨끗한 장갑으로 갈아 끼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회용기 세척 업무를 하실 때 다회용기 세척 분량 및 폐기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세척 분량을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컵 및 용기는
음용부의 립스틱 색깔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용기 표면의 종류 등을 표시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접착제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컵 표면에 스티커 접착제 잔량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컵의 변색 또는 이염이 없어야 하나 세척 횟수가 많아질수록 변색이 나타나므로 컵의 재질 색상에 따라 변색으로 인한 폐기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의 내외부에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물방울이 마르면서 불투명한 흰색의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는데요. 다만 반투명한 물얼룩, 즉 물방울의 테두리 부분만 흰색이고 안쪽은 투명 또는 반투명한 경우는 세척 불량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경 50mm 내에 물얼룩이 10개 이하여야 하며 불량 시 재세척을 해야 하는데요. 다시 세척한 다회용기에 물얼룩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ATP 검사와 잔류세제 검사 등을 통해 위생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세척 불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폐기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염과 관련하여 다회용 컵의 이염은 심미적인 요인으로 인해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고 다회용 음식 배달 용기의 반찬 등에 의한 이염은 폐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염된 다회용 컵의 이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컵은 50mm 이상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 심미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폐기 대상에 해당되나 컵의 긁힘이 5개 이상인 경우에도 ATP 검사와 잔류세제 검사 등을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 배달 등 다회용기는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긁힘은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컵 및 용기의 뚜껑과 맞지 않는 변형이 온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포함하며 컵, 용기의 바닥, 윗부분, 뚜껑이 치아로 인한 깨짐, 타격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폐기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이외에 사용 횟수가 많아도 이염, 긁힘, 변형, 파손 등 폐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컵 및 용기가 이염, 긁힘, 변형, 파손이 있더라도 컵 및 용기의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폐기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때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은 컵이나 용기의 본체 또는 뚜껑과 결합되는 부분에서 음료나 국물 등이 새지 않는 것을 의미하나 다회용기 이용자들의 심미적인 거부감 해소를 위해 ATP 검사 강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독일 리컵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되었음에도 1000회 이상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용기의 기능만 유지되면 사용 가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회용기 세척 사업에 대한 직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해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현장에서 잘 적용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